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평화로운 투자나라 오평투 김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투자의 라이징 스타 리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부터 투자의 방향을 알려드릴 테니 오늘부터 올라오는 영상을 빠지지 말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누르고 알람을 설정하시면 투자의 중요한 정보를 남들보다 빠르게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증폭시킨 언택트 시대에 부동산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언택트가 코로나19 시대의 행동 표준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대면을 통한 거래를 의미하는 전통 방식의 컨택트가 아닌 비대면을 의미하는 언택트는 실물 부동산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전통적 대면을 필요로 했던 유통, 상업, 오피스, 그리고 주택시설에 대한 투자 매력을 낮추는 반면 언택트 시대에 필수 불가결한 그 첫 번째로는 5G 통신 인프라 시설, 그 안에는 타워라든지 스몰셀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라우드 서버용 데이터 센터,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 온라인 유통 체인을 위한 물류 창고 및 냉동 창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이오 하이테크 산업에 필요한 오피스 클러스터 등 성장형 부동산의 인기 및 가치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리츠가 성장형 리츠이며 코로나로 인해 대면으로 진행되어 왔던 부동산 투자 대신 비대면인 언택트 시대는 성장형 리츠가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대두되고 있는 글로벌 성장형 리츠 중 탑 10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형 성장 리츠는 이제 약 500개 이상이며 이 중 한국은 7개입니다. 이 중 언택트 시대에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시설 투자하는 부동산들을 이제 미리 확보한 리츠들을 엄선하여 이제 이거는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애널리스트들이 만든 자료를 제가 한번 리뷰하기 위해서 재정리를 한 거죠. 그거 한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엄선하여 글로벌 탑 10 리츠를 이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아메리칸 타워라고 AMT 아메리칸 타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크라운 캐슬 CCI라고 있는데 이제 얘는 2020년 하반기 이후에 미국의 5G 중대역 투자 및 신흥국 포지 투자와 함께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통신 인프라 리츠죠. 통신 인프라라고 한다면 통신에 필요한 타워 그리고 스몰셀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한 리츠입니다. 아주 유망한 리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토가 좁고 인터넷이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설치할 때 비용이 외국처럼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넓죠.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 편견 아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라면 다 잘 살고 다 인터넷 속도도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선진국이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우리가 알고 TV에서 나오고 하는 것들은 화면 보면 대도시라고 나오고 하는 건 뉴욕, 뭐 특히 증권가라든지 뭐 월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는 당연히 우리보다 훨씬 앞선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미국에는 주가 50몇 개죠. 그리고 그 주마다의 인구가 아주 방대하죠. 그리고 뭐 작은 주 같은 경우는 500만 명밖에 안 사는 주도 있는데 땅덩어리는 우리만 하죠. 그런데다가 인터넷을 공급하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구축망을 깐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많이 깔려있지가 않아요. 얘들이 거의 포지만 지금 다 깔려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도 5G 시장이 뛰들었지만 이제 미국도 5G 여기에서 지금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주 미래 산업의 먹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투자하는 리츠입니다. 두 가지의 리츠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에키닉스란 리츠랑 케펠 DC 리츠라고 있습니다. 이제 얘네들은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 이제 비즈니스의 성장과 함께 이제 단순 임대를 넘어 클라우드 서버 연결 및 중계까지 범위를 확대 중인 데이터 센터 리츠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우리가 클라우드 그 망을 구축한 클라우드 하면 뭐 예를 들면 내가 저장한 공간을 인터넷 서버를 통해서 그 다른 저장 공간에다가 담아뒀다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기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거기서도 정보가 그 담아두는 이 정보의 양이라든지 이 내용의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보관 장소가 따로 있죠.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같은 거 크게 하나 건립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각각 이렇게 데이터를 다 보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센터들을 구축하는 이제 리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로로지스 펀드랑 그 리츠랑 아메리칸 콜드 리츠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플 트리 로지스틱이라고 리츠가 있어요. 이제 얘네들은 뭐냐면 아메리칸 콜드에서 보셨듯이 콜드는 뭐 차가운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게 보면 냉동창고 관련된 리츠입니다. 이제 글로벌 물류 재고 관리 및 배송 체계의 발달과 언택트, 즉 비대면이죠. 비대면 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누가 만나고 합니까? 안 만나죠. 언택트 시대에 이제 글로벌 이커머스의 가파른 성장으로 이제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이제 물류센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뜨고 있지 않습니까? 쿠팡 뭐 이런 애들이 뭐 요새는 뭐 10분까지도 배달하죠. 똑같습니다. 뭐 사람들이 마트 가서 컨택트 시대도 아니고 얼굴 보고 마트 가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자유롭게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쇼핑몰을 통해서 주문을 하겠죠. 주문을 하면 이제 오는데 이제 거기에 소요가 되는 이제 냉동창고라든지 물류창고 여기에다가 투자를 하는 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센다스 리츠랑 알렉산드리아 리츠가 있는데요. 이런 리츠들은 비즈니스 시너지가 높은 이제 산업, 과학, 그리고 바이오 클러스터에 투자를 하며 높은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갖추는 하이테크 바이오 클러스터형 리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흔히 이제 연구소라든지 뭐 그쪽에 관련된 것들을 하려면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연구소를 짓지를 못하니까 얘네들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다가 임대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임대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수익률을 얘네들은 이제 영업 이후로 보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면 배당과 함께 주겠죠. 내가 만약에 이 주식을 많이 올랐는데 팔고 싶다라면 팔아도 되고, 아니면 배당을 갖고 있어도 배당만 받아 먹고 이따가 나중에 필요할 때 팔면 되죠. 뭐 3년 5년 뒤에는 이 사업이 크게 될 것 같다라고 판단되면, 통상 부동산 펀드들의 만기가 3년에서 5년 정도 기니까 그죠. 오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캐펠리츠라고 있어요. 얘네들은 싱가포르 오피스 시장과 더불어 이제 시장의 호황과 더불어 이제 스폰서로부터 이제 A급 오피스텔을 받아갖고 성장 중인 오피스 리츠입니다. 이 스폰서는 말 그대로 임대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겠죠. 리츠가 아닌, 리츠 형태를 띠지 않는 그냥 순수한 부동산 투자회사의 로부터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그 매물들 있지 않습니까? A급 오피스텔을 얘네들이 스폰을 받아서, 말 그대로 합작이죠. 스폰을 얘네들한테 받아가지고 얘네들을 자본으로 삼아서 얘들을 임대를 해주거나 아니 리모델링해서 이런 개발해서 해서 거기서 임대 수익이 나오면 이런 걸로 해서 리츠의 수익률을 높이는 이런 펀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탑10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럼 이들 글로벌 탑10 리츠의 이제 제일 중요한 5년간의 수익률 및 배당금 및 배당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선 글로벌 탑10 리츠 중 이제 첫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G 시대에 지금 아주 유망하게 급부상하고 있는 아메리칸 타워 AMT 이제 얘를 보시면
주요 투자 편입 자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신타워이며, 수익률은 초기에 이제 투자 자금을 모집해갖고 이제 개발 비용이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4.9%였죠. 근데 1년 뒤에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상회하고 14.6%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그리고 3년 수익률은 엄청나죠. 93.2%의 수익률을 냈고, 그리고 5년 뒤에 수익률을 보시면 151.1%로 엄청나죠. 그리고 배당금은, 예를 들면 배당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1년에 한 번씩 수익률이 나서 배당을 하죠. 근데 2020년에 배당률을 보시면, 이제 올해 배당률이죠. 작년에 2019년도 사업을 정산해서 배당을 한 걸 보시면 2.1%입니다. 지금 은행에 돈 꼽아도 2%가 안 나와요. 근데 얘네들 펀드는 펀드대로 가치가 150, 만약에 5년 전에 제가 그 돈을 꼽았다면 벌써 5년 지금 지났는데 수익률이 151%입니다. 팔아도 만약에 처음 해서 지금 팔면은 거의 2배 가까이, 1배 반 정도의 원금보다 더 높아진 거죠. 거기다가 플러스 매년 배당금이 나오니까 은행에 돈 꼽는 것보다 얘들이 훨씬 낫죠. 그리고 얘네들은 자산을 가지고 확보된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담보물이 있다는 거죠. 임대를 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그리고 개발을 하는, 개발할 때 들어간 우리가 개발해서 건물을 지었으면 그 건물이 남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타의 다른 펀드들보다는 안정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최대 통신 인프라, 이거 리츠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인도, 북아메리카, 남미 등 개발도상국의 포지에 투자를 하고 있고, 높은 수익성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아주 좀 기대되는 리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키닉스라는 리츠가 있는데요. 주요 투자 자산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아까도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는 이제 클라우드용 데이터들이 모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이제 센터, 정보 이렇게 해갖고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하는 사업이죠. 그리고 수익률을 보시면은 이제 초기부터 얘들이 수익률이 많이 났죠. 초기도 2.2%, 그리고 1년 수익률이 35.1%, 그리고 3년 수익률이 64.3%, 그리고 5년 수익률이 198.7%, 엄청납니다. 그리고 배당금 성장률이 플러스 8%, 2020년에 배당률을 보시면 1.8%, 이 배당률이라는 것은 2019년도에 매출액들을 토대로 해서 수익률이 난 것에 대해서 배당을 하는 거죠. 주주들한테. 빌리츠가 배당금도 받을 수 있죠. 상당히 괜찮은 부동산 펀드 겸 투자 신탁 겸 투자 회사입니다. 리츠가. 자, 그리고 글로벌 시총 1위의 데이터 센터 리츠죠. 24개국에 210개의 자산을 임대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210개의 데이터 센터한테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형 리츠죠. 임대 수익률이 상당하다는 소리입니다. 단순 공간 임대를 넘어 또 데이터 이런 것들을 중개를 또 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 자릿수로 성장할 거라고 기대되고 있죠. 배당금이 두 자릿수짜면 10%대 뭐 이리 올라가면 은행에 돈 꼽아놨을 때에 비해 엄청난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리츠가 있는데요. 주요 편입 자산은 바이오 클러스터이고, 수익률을 보시면 초기는 마이너스 11.2%를 났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이제 그거를 짓지 않습니까? 임대를 주더라도 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을 때 들어갔던 비용들이 초기 비용이고, 그게 이제 임대를 하기 시작해서 수익률이 난 게 1년의 수익률을 보시면 3.1%, 그 3년 수익률을 보시면 41.7%, 그리고 5년 수익률을 보시면 70.2%,
그리고 배당금 성장률을 보시면 플러스 4.6%, 그리고 2020년 현재 배당률이 2.9%입니다. 확실히 은행 이자보다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보스턴, 캘리포니아 등 주요 바이오 클러스터에 투자하는 리츠고요. 과거 10년 동안 4% 이하의 낮은 공시율을 유지하고 높은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죠. 이 말은 공시율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임대를 다 주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기 건물에.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적이겠어요. 내가 건물주라 따지면은 임대를 다 주고 있어. 그러면 아이고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미국 생명과학 바이오 테크놀로지 시장과 함께 장기 성장이 기대돼. 걔네들이 성장하고 이러면 또 그런 데다 연구실이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대되는 리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크라운 캐슬 리츠가 있는데요. 주요 투자 편입 자산은 타워, 스몰셀 등 5G 통신이며,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죠. 5G 수익률은 초기 마이너스 2.9%, 1년 수익률은 12%, 그리고 3년 수익률은 62.5%, 그리고 5년 수익률은 95.4%, 배당금 성장률은 플러스 6.3%, 그리고 2020년 배당률을 보시면 3.6%, 미국 5G 익스포저 가장 높은 대형 통신 인프라 리츠이며 5G 시대의 통신 인프라 핵심 비즈니스 타워와 스몰셀 모두 얘네들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사업을. 그리고 2020년 하반기 이후에 미국 5G 중대역 투자 확대로 고성장할 수 있는 전망이랍니다. 고성장 전망이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프롤로지스 펀드가 있는데요. 리츠가 있는데요. 얘는 주요 편입 자산은 물류센터입니다. 수익률은 초기 마이너스 10.4, 그리고 1년에는 13.7, 그리고 3년 수익률은 72.9%, 5년 수익률은 115.5,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그리고 배당금 성장률은 플러스 5.9%, 그리고 2020년 배당률은 2.8%, 확실히 은행 이자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5년 수익률이 115.5%면 주식 투자해갖고 100% 내기가 정말 힘들죠. 주식이라든지 펀드라든지 30%만 내도 상당히 잘하는 겁니다. 선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수익률은 무조건 많이 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수익률이 많이 나면 날 수 있는 사업들은 당연히 실패할 위험성이 크죠. 근데 리츠란 것은 다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담보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투자성 펀드보다는, 같은 투자성 펀드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매력적이죠. 안전적이고, 그리고 배당금도 챙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글로벌 최대 물류센터 리츠입니다. 미국의 물류 허브를 그걸 다 보유하고 있죠.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언택트 시대에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지 않습니까? 누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유통업체 찾아가서 사고 이렇게 편의점 가겠죠. 근데 예를 들면 마트나 미국 같은 대형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사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줄어들고 전부 온라인 통신 판매, 유통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가장 얘네들이 많이 보죠. 왜냐, 그렇게 되면 물류 창고가 더 늘어나야죠. 판매 창고보다는. 그리고 기존 물류센터 대비해서 월등한 우량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얘도 낮은 공시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또 보시면 얘네들 이제 어디다 임대를 주고 있냐면 아마존, 그리고 쿠팡 이런데 얘네들도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물류 창고들을 보유하고 있고, 걔네들한테 다 임대를 주고 임대 수익률이 보고 있는 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향후 지금 너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제가 나머지의 이제 6, 7, 8, 9, 10번째 리츠 소개는 2부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편수에서 사람들이 리츠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고, 펀드나 리츠나 그 다음 부동산 펀드나 채권이나 그리고 파생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조금 많이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김호성 박사였습니다.